근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말하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 등, 즉 현물과 파생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좀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물 시장 또는 파생 시장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닌 연동돼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돼요. 즉,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보다 몇 배나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그 복수의 조직, 투자 조직들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핫머니들은 이 존 템플턴 경이라는 분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금이 많은 이 핫머니들은 국가별 금융시장을 따로따로 움직이고, 즉 미국의 금융시장 따로 움직이고 인도의 금융시장 따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는데, 존 템플턴 경이 이러한 국가와 주요 상품들을 엮어서 움직이는 글로벌 ETF 개념을 만든 이후로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핫머니들은 대한민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중국이 됐던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금융상품도 쌀, 콩, 구리, 금 등 상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이 국가별, 상품별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동돼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글로벌 옵션 시장 지수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고, 이 파란 선을 보게 되면 이 파란 선 위로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그런 투자 조직들은 지수가 이와 같이 주가 지수가 급락을 나타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베팅한 것을 의미하게 돼요. 이렇게 베팅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 따로 옵션 시장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동돼서 움직여요.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들은 대형주를 매도를 통해서 뉴욕의 종합주가지수가 됐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됐던 유럽의 무슨 시장이 됐던 주가지수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아왔고, 이 지표가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갈 때마다 뉴욕의 주가지수가 됐던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닥스가 됐던 뭐가 됐던 어느 국가의 주식시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모든 것들은 급락을 하는 현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20년 2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들은 정상 변동 범위의 하방 베팅을 넘어서 2018년 12월 수준을 넘어가는 격한 하방 베팅을 했어요. 즉 주가 지수가 격하게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했고, 대형주 매도를 통해서 주가 지수를 밀어버리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이를 본 주요한 투자자들은 공포심리가 작동되게 되면서 중소형주까지 함께 폭락을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하방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파생시장도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 자체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급락하는 현상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 니케이가 됐던 닥스가 됐던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조직을 핫머니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어떠한 국가의 금융시장이 됐던 어떠한 금융상품이 됐던 모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참고로 하방 베팅이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품들은 급락을 하게 되고 다른 어떤 상품들은 급등을 하게 되는 독특한 또 개별적인 특성을 또 갖기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급락을 하던,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급락을 하던, 대한민국의 연결선물지수, 파생시장의 연결선물지수가 급락을 하던, 결국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들이 지수가 하락하면, 또 크게 하락하면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베팅을 하게 되면 그들이 지수를 밀어버리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격한 하방에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중간 하방의 변동성이 현재와 같이 중간중간 하방의 변동성이 진행이 되게 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되돌림으로 다시 상방의
베팅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일정 기간 주가 지수는 반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논리를 설명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나타낸 것은 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이제 선물 시장이에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을 나타낸 거예요. 빨간색 선이. 얘가 위로 가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위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지수가 향후에 상승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선물 시장에서 베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베팅을 하게 되면 지수를 위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기간에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는 상방 베팅, 콜옵션, 풀 베팅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20년 2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들은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이 포지션을 점점 청산을 했어요. 왜냐? 주가를 밀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옵션 시장에서 하방 풀 베팅까지 적정 범위를 넘어서 하방 풀 베팅을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션을 움직여 왔어요. 이 파란색 선이 국내 기관이에요. 얘는 밑으로 가 있었어요. 선물 매도 포지션 풀 베팅이 되어 있던 중이에요. 과도한 풀 베팅, 즉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포지션을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가지고 있다가 버텼으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돈을 벌 텐데, 급락하기 직전서부터 얘를 이제 팔아요. 꽝을 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외국인들은 급락 장세를 만들던 외국인들은 점점 선물의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3월 20일 이후에 주가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는 베팅을 하고 있던 중이고, 3월 20일로 다가감에 따라 과도했던 이 풋옵션 풀 베팅이 파란색 선 변동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3월 23일 날 기준으로 이 글로벌 옵션 지수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을 넘어갔었던 이 과도한 하방 풀 베팅이 다시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있고, 향후 얘는 상방 풀 베팅까지 갈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와 같이 그냥 이렇게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하방 베팅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주가지수 자체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밑으로 크게 흔들면서 이와 같이 방향성을 위로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반등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은 이 반등에만 해당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것이, 이와 같은 하방 풀베팅이 끝나게 되는 3월 20일 날 이후에 분명히 상방으로의 반등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료 과정을 통해서는 그 반등 폭도 이제 분석을 했었고, 이 반등이 진행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요 국가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 코로나19에 맞서서 이를 이제 적절하게 글로벌 경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면 반등 이후의 방향성은 상방의 방향성이 지속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충분하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하방 풀베팅까지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이 수명 주기는 3월서부터 더욱더 빠른 속도로 50만 명의 감염자가 이르는 그 폭까지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코로나19에 맞서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지 못한다면 다시 하방 풀베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미국의 중앙은행, 세계경제의 표준, 미국의 중앙은행,